안녕하십니까, 비줄랭입니다. 오늘은 호재보다는 악재들을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경기 침체, 경제 대공황의 우려와 CPI 발표 이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빠르게 한 가지 전달드리고 시작할게요. 8월 14일 카카오톡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카카오톡방에서 차트, 코인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7월 경기 침체 우려, 이란 전쟁 등 모든 것이 미국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전을 기하고 미국의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 속에 발생되는 수많은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럼 비트코인이 망하나?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현재 AI, 반도체 등 국가 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국가 채권을 발행하고 영래포에 판매하면서 지금껏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들을 엔비디아, 애플, 인텔 등 미국 내 기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스닥은 기준금리 5%대의 살인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미친 듯한 성장을 보였고, 주식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하였죠. 그리고 이런 고금리에 불안할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 미국이 지난 1, 2년간 미친 듯 채권을 발행하고 현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의 영래포 잔고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미국의 영래포 계좌의 잔고는 바닥을 찍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채권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자금이 없다는 것이고, 돈이 계속 필요한 미국은 이제 결정이 필요하다 보이는데요.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저 믿으시죠?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미국이 국채를 시장에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금리 앞으로 계속 내릴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채권을 사면 5% 이자를 준다는데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거란 확신을 주면 오늘 당장 발행되는 국채 금리 5%가 적어도 다음 달 금리보다 높을 테니 국채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렇다면 채권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겠죠. 저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달 CPI를 보고 저는 금리를 내리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CPI 세부 수치를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겁먹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시죠. CPI 내용은 텔레그램 방에서 정리해서 다루어 드렸었는데요.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물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즉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를 수치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CPI 발표 세부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과일, 채소, 육류 등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식탁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 의식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을 해결하기도 팍팍한 현실이라는 뜻이겠네요. 다음은 중고차 가격이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요. 중고차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뜻이니 그만큼 살림이 힘들다는 뜻이고요. 자동차 보험료와 주거 렌탈료는 상승을 했네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고정비용은 증가했으니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힘드니 금리를 팍팍 내려서 숨통을 트여주지 않을까 싶은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단편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끔 지표가 나왔다고 생각되고, 많은 유튜브 채널, 언론들이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미국 연준은 빠르고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이 국채를 팔아먹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쉽고 편한 방법이라 말씀드렸었는데 CPI 데이터를 보시면 과일, 채소, 고기 등 식탁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게 되면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치솟겠죠. 아마도 연준은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 원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파월 연준 의장은 CPI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던 세부 항목 중 하나로 OER을 봐왔습니다. 자가주거비 OER은 주거 렌탈료라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핑계로 파월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미룰 명분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번 CPI 발표에서 바로 이 OER 렌탈료는 지난달 대비 오히려 오르면서 미국 부동산에 여전히 거품이 있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급히 내린다는 것, 부동산 버블을 더욱 가중시키는 효과를 낳을지도 모를 테고 식료품들 물가를 올리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겠죠. 그런 상황을 미국 연준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고 국채를 판매하여 미국 정부가 돈을 버는 행동은 사실상 조금 힘들다 봐야 될 듯한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미국이 아니죠. 플랜 B, 다음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은 이스라엘 전쟁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플랜 B 대안은 무엇일까요? 금리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 채권이 아니라 10년물 이상 장기 채권을 판매하는 방법이 남아있죠. 장기 채권은 오늘 약속한 이자율을 먼 미래에도 보장해주는 상품이기에 오늘 당장의 금리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거시적인 먼 미래를 예측하고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전쟁 등의 우려가 생기면 장기 채권의 매력이 올라가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쉽게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죠. 은행과 국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채는 정해진 기간이 만기가 되면 정부가 책임지고 계약을 이행해준다는 일종의 약속 증표인데요. 10년 국가 채권은 10년 뒤에 약속한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은행에서 현재 5%를 주고 있고 미국 10년 채권도 이자를 5% 준다고 합니다. 둘이 동일한 조건이면 메리트가 크게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걸어보시죠. 미국이 지금부터 경기 침체가 와서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된다면 은행은 5%의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힘들어질 테니 은행이 주는 금리는 내려가게 되겠지만 10년 채권은 이미 발행하는 순간 약속이 되었으니 높은 금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걸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의 우려를 만들면서 시장에 공포를 조성하고 지레 겁먹은 사람들에게 장기 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이죠. 어렵겠지만 부분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뒤에 가서 정리하면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 힘내시고 따라와 주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시장에 공포를 조성한다. 이것이 현재 미국 정부의 전략인 것이죠. 자, 그럼 조금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신가요? 7월 경제 지표가 박살이 나고 각종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 외쳤지만 파월은 아무 생각이 없는 듯 금리를 동결하고 별 이상 없는데 이런 능청맞은 태도를 보였던 것, 진짜 저도 파월 보면서 돌머리인가 싶었거든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공포였다면 퍼즐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미국의 장치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두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임금이 있는 한양이 이란이고 먼 바다에서 왜군들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 부대가 하마스인 거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한양 한복판에서 왜적들에게 암살을 당한 겁니다. 당연히 임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속사정을 들어보면 이번 전쟁 선포는 소소하게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갈등이 고조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휘하에 하마스 수장을 암살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하마스 수장이 암살당한 이란이 피해자, 암살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가해자인 구도입니다. 이란이 피해자인 현재의 상황에서 이란은 언론 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격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협상을 요구하면서 평화적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암살 시도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평화적으로 넘어갈 기회가 왔음에도 오히려 추가 공격을 퍼부으며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이란을 도발하며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떨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서방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고 친미국 성향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왜 조용히 넘어가려는 이란을 왜 계속해서 도발하여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일까요? 미국과 친한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조용히 넘어가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 악물고 도발하고 있는 모습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서 있다면 이란을 자극하여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해협이 차단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주식시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면 기억하실 텐데요. 아프리카와 유럽을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면서 수에즈 운하가 막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 많은 선박들이 항로가 차단되었고 하루 10조 원의 손실을 누적하면서 전 세계 유통망에 쇼크가 왔었습니다. 단순 유통망의 차질로도 세계 경제가 휘청였었는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전 세계 원유의 20%가 공급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고 가뜩이나 경제 공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의 상승은 공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계속된 도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유가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고금리로 지친 시장의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미국은 장기 채권을 팔기 위해 이런 공포를 의도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인텔 등 미국 AI 반도체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되었고 남은 선택지는 장기 채권 판매로 자금을 가져와야 하죠. 장기 채권을 시장에 팔기 위해 가장 좋은 마케팅은 금방이라도 미국 경제가 망해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을 주면 오늘 약속한 금리가 내일의 금리보다 높을 테니 매력도가 상승하고 미국 경제가 망해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되어버린 미국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도 경기를 부양하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쟁을 부추기며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계획했다면 경기 부양도 계획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 전쟁이라는 이슈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분히 하락을 유발하는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상향을 믿더라도 당장에 발생하는 악재들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매도, 미국이 경기 침체 이후에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시장에 발표되는 지표들의 허점 등등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나 한편에 모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쯤에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궁금한 이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답변드리고 있으니 라이브 방송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도대체 왜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는 걸까요? 블랙록의 최대 라이벌 뱅가드는 과연 비트코인 시장에 진짜 참여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